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인세로 기판 관련돼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 있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이던스만 보고 한번 체크를 좀 해보자라는 것들입니다. 정말로 이 종목들이 가이던스대로 주가가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체크를 좀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가이던스를 갖다가 어떻게 체크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이던스 있는 종목들을 투자할 때는 좀 믿음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뭐 믿을 게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저도 기본적인 데이터 디펜던스 한 구간이 바로 가이던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뇌피셜을 작동해서 하는 것들은 상당히 감각적인 부분들이 뛰어나야 되는데 그것들은 뭐 매번 작동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인세로 기판 PCB 관련돼서 대덕전자, 심텍, 해상DS, BH 관련돼서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고 하면 머니케어 뉴스의 구독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자, 대덕전자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그림부터 좀 그려놓은 게 있죠. 저 선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게 어떤 의미를 보여하냐면 제가 나름 그래도 그냥 감각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업이익이 나오는 구간을 차트를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대충 영업이익이 배수로 올라가면 2배, 3배 이렇게 개념으로 체크를 해봤는데 여러분, 포워드 가이던스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갖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인가라고 우리가 좀 체크해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가동률이 어떻습니까? 40에서 70%대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나와 있는 최근 리포트의 내용이었어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 드렸고, 영업이익 진행되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1분기 이후로 그 후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가동률이 올라오지 않으면서 영업이익이 잘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도 뭐 그냥 대단히 증가한 것도 아닙니다. YY 대비 감소했고. 자, 그러면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는 2분기부터는 어떻게 돼요? 예, 가동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수주를 받아서 공급하는 입장이니까 저 매출액이 늘어난다는 건 가동률이 증가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1분기 때 아주 최악의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가가 바닥권에 위치했다라고 할 수 있고 2분기 현재가 왔는데도 시장에서 그닥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어서 2분기 정도쯤이 지금 어디 구간에, 이 구간 어디 나가는 구간에서 제가 볼 때 바닥권이 분명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눌림이 들어온 건 사실이긴 합니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보면 음식료 이쪽 관련돼서 상당히 쏠림 현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좀 시큰둥해지면 돈이 또 어디로 이동하겠습니까? 다음번 돈이 이동하는 곳을 우리가 기다리고 체크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디바이스 CIX, 그다음에 인셀로기 반도체 이쪽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 타임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몇몇 종목들 빼놓고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3분기, 4분기 나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지난해보다는 훨씬 높은, 예를 들면 영업이익 신장률을 보일 거다. 물론 지난해가 워낙 안 좋았으니까요. 근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적정한 밸류에이션은 생각해주고 고려해 보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가이던스 좋게 나오는 건 뭐 그냥 기업에서 낸다고 생각하고 당장 올해치를 생각해 보면 영업이익은 200%, 지난해 대비해서 가동률 매출 이 부분은 한 8.9% 신장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운사이드보다는 업사이드가 높은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자주 데이터를 보고 검증해 나가는 것들이죠. 최근에 잠깐 주가가 급락하고 적이 있는데요. 이 구간은 외국인이 이상하게 그날 오후장에 들어서 매도를 많이 쳤습니다. 물론 다른 쪽으로 돈을 갖다 포지션을 바꿨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구분해내기 어렵습니다만 자, 앞에서 제가 설명한 내용들 쭉 체크해 보니까 적어도 올해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높은 구간까지 밸류에이션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건 시장 수급이 따라와 줘야 되는 것들이고, 지난해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 나오는 거 수급 현황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높아요. 여기 지금 말씀드린 3만 원 정도 구간, 이 정도만 보고 가시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27,000원 이 정도 보고 가시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내려가는 부분에서 여기가 매크로가 작년도 우리가 11월 초, 10월 말처럼 매크로가 안 좋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주가가 제가 가이던스 좋고 한다 그러면 이 구간 어딘가에서 다시 턴 해줘야 되는 구간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 꼭 기대하고 가셔야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여러분들 안 좋은 거, 2분기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 안 좋은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실망스럽게 반영이 된 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지나갔다라고 이제부터는 좀 해석을 해주고 가야 되고요. 대덕전자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들어오는 그 시점이 중요한데 지금 관심도가 대부분 어디로 가 있어요? 네, 심택으로 많이 가 있죠. 심택 그래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어마무시하게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올해 1분기까지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리포트에서도 얘기 드렸잖아요. 흑자 전환한다라고 했더니 그래서 한번 우리가 매수를 잡아서 저점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 다음부터 트레이딩으로 좀 대응해 나갔고요. 올해 보면 작년 대비해서 성장률폭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래서 3분기가 지난해 대비해서 거의 예, 엄청난 수준으로 증가할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QOQ 대비해서 성장하는 분 500%가 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3분기 때 상당히 큰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당연히 지금 앞에서 우리가 오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북미 수요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하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YY 대비해서 성장률 상당히 높았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체크해 주고 지금 MCP 관련된 매출이 크게 잘 나오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드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당연히 어쩌니까 예, 이 구간에 가장 주가가 폭등할 구간은 올해는 3분기 진입하기 직전일 테니까 아마 8월 때까지 가는 과정에서 원하는 목표. 아마 가정에 지금 아마 타겟 프라이스 아마 애널리스트 최고가는 제가 알기로는 41,000원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이 정도는 가이드를 놓고 좀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41,000원을 보고 가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고점 정도만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주가의 모습이 이렇게 흘러왔다. 뭐 그렇게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그래서 고점 찍고 계속해서 눌려왔네요. 비슷하게 왔네요. 그렇죠? 1분기가 최악이었잖아요. 계속해서 안 좋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여러분들하고 리뷰하기 시작한 구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부터 올해는 좀 과감하게 가보겠습니다라고 한 게 지난해 아마 대덕전자 가지고 제가 과감하게 가겠습니다 했고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지금 이 구간을 갖다가 잡으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31,000원 이야기 드렸는데 이 구간에 매수하신 분 있으면 제가 모니터링을 할 테니까요. 지금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못 샀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서 좀 다음번 눌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이게 단점이에요. 가격을 이야기하다 보면 분할 매수할 때 대부분들이 못 사세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얘기하는 게 그렇게 그닥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공략가 부분은 예측한 그 언저리 어딘 건 알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그런 것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가이던스 봤으니까 이거 이상징으로 아마 222평 윗단으로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번 누리겠죠? 다음은 어디요? 121평에서 예, 공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사이드는요, 예, 여기, 이 고점이에요, 여기. 그래서 가이던스 나와 있는 구간까지만 즐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뭐 가이드 업사이드 나오는 리포트가 나온다고 하면 그거 좀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자, 대덕전자나 심택 이런 것들 갖다 하지 못하시는 분들 짬짬이로 해성 GS는 보셔도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이건 아주 예를 들면 중심축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저점 부분에서 좀 매수를 좀 하면 그래도 나름 시간 두고 기다리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그런 포인트에 걸맞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 자체가 쭉 빠졌어요. 매출도 빠지고요. 그래서 지금 턴하는 구간이 1쿼터 넘어오고 2쿼터 이렇게 나가는 과정에서 나쁘지 않아요. 그냥 시장에서 안 봐주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리포트 할 때도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222 리독평균선 터치하면 우리가 수익 실현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이 정도까지밖에 못 봅니다. 더 윗단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렸다는 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제가 이 라인이에요. 그냥 여기서
그때도 똑같이 한번 설명드렸어요. 이 라인이 계속 내려오면 이 아랫단, 윗단으로 올라오는 여기까지만 보시는 거고 제가 전저점이 여기였잖아요. 그래서 47,500원보다 싼 47,000원 정도에 한번 매수하셨다고 하면 뭐 글쎄요. 제가 볼 땐 뭐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리포트 드린 날 매수하신 분 있다 그러면 정말 저랑 호흡이 안 맞는 분입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안 봤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자, 47,000원 정도에 매수하셨다고 하면은 평균 매수 단가, 양봉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조절해 주시면서 뭐 한다? 기다려 주시면 저는 긍정적일 것이다. 아니, 모든 것이 업종이나 업황이라는 것이 뭐예요?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있잖아요. 어떻게 매번 돈이 들어오게 생각합니까? 내가 주식을 매수했다는 건 안 좋을 때 사야 되는 거잖아요. 살 때. 그러니까 들어오는 시점까지는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 때까지는 기다려 줘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돛담배의 운명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H 같은 경우 인기가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올라온 만큼 우리가 또 충분히 기다려줘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이 회사 같은 게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크게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 들어가는 거에 제가 당시에 ASP가 10,000원 정도였어요. 그게 올라갔는지는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되는데 그다음에 아이패드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것이 한 3만 원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딱 그냥 이건 피크가 어딥니까? 예, 3분기 요게 실적 피크니까, 지금부터 3분기 가는 사이에 피크 나온다고 하면, 거기서 마무리 짓고 나오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4분기 포워드 가이언스가 낮아요. LG에너텍하고는 좀 다르죠. LG에너텍 같은 경우는 4분기, 그죠? 실적이 최대치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FPCB 같은 경우는 그만큼 상관이 좀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VH를 연말까지 끌고 간다라는 것들은 무리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신다고 그러면 다른 것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거 3분기, 4분기 좋은 종목이 뭡니까? 끝까지 좋은 게 심택하고요. 대덕전자가 좋은 거죠. 그 점을 좀 생각하고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이폰 이슈가 다 끝나고 잘 달리고 나면 마무리 지을 거다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H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쉴 타임에 한 번 들어가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거래할 수 있거나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딱 한 번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저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끌고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광복절 딱 그때 넘어가서는 거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광복절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쯤 돼서 그쯤 돼서 수익 실현하는 걸로 지금 보유하고 해서 계속 가시겠다는 분도 이쯤 되면 수익 실현을 해주는 걸로 일단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항상 보면 플랜을 세우는 이유는 꼭 그대로 실행할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계획을 세워놓고 시나리오를 짜놓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고려해보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항상 우리가 세운 계획이나 또 시나리오 같은 경우 수정해서 가는 겁니다. 유명한 드라마도 결론이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청자의 관심도와 내용에 따라서 그 결말은 바뀔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처음에 원했던 대로 고지고대로 가는 경우가 다 100%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체크하고 시나리오를 항상 만들어 놓고 투자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먼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투자 시나리오가 없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가다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주식을 투자하는 건 디지털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면 대부분 인간이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로그적 판단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럴 경우엔 항상 어떻게 돼? 내비게이션처럼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정해놓고 다른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 가야지 가다가 방향성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나은행 자료 갖고, 하나은행이 아니네요. 하나증권 자료 갖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도 종합적으로 집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그 산업에 대한 트렌드라든지 내용들, 지금 현황들을 갖다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업종 내에서도 타임이 조금씩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제품, 프로덕트 믹스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PCB를 하는데 얘는 또 해성DS는 리드 프레임이 있는 거고 대덕전자는 FC BGA 쪽에 있는 거고 심텍 같은 경우는 MCP하고 FCSP 이쪽에 있는 거고 조금씩 차이가 하는 일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점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일단 지금 달리고 있는 심텍은 심텍대로 가시고
그리고 3분기, 4분기 좋을 대덕전자도 크게 뭐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대덕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끔가다 댓글 달면 삐져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래?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럴 이유가 없어요. 주식 투자하면서 왜 삐지고 그래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다니까. 나쁜다고 생각했으면 당신은 그 주식을 절대 사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믿음도 없이 주식은 샀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의 미스테이크가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고점에서 사는 것들은 항상 뭐 한다? 그러니까 222 이동편을 윗단에서 사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항상 트레이딩 포인트로 접근해야 되고 순절 라인은 잡고 가야 된다. 손절 라인은 남이 제시해 주시는 게 아니다. 자기 평균 수익률하고 상당히 중요하다. 자기 평균 수익률의 손절 라인은 80% 정도 선에서 잡는다. 이래야지 큰 손실을 입지 않는다. 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못 외웠다? 라고 한다면, 이거 혹시 모른다? 라고 한다면,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아카데미라든지, 오투점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해서이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좋은 내용 갖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 구독 잊지 마세요.